안녕하세요. 오늘은 연필 잡는 법과 연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필 잡는 법,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연필 깎은 부분 있죠? 깎은 부분 윗부분 위에서 2cm 내지 3cm 위에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필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잡고선요, 이 두 손가락으로 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받쳐주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받쳐줄 겁니다. 근데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 뼈 바로 앞요. 그러니까 손톱 옆이 되겠죠. 이 손톱 옆으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그러면 이 세 손가락으로 연필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손가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모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아이들은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이 손가락을 눕히는 부분요. 이게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에 만나는 지점으로 눕혀도 되고요. 아니면 사람마다 인체 구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둘째 손가락 쪽으로 기울여줘도 돼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쓰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굉장히 가늘고 약해요. 그래서 글씨를 몇 자만 쓰지 않아도 손가락이 아프다 그래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쓰는 것도 어렵고 또 연필을 잡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힘을 꽉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요걸 힘 조절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문구점에 가면요, 요렇게 생긴 연필 교정기가 있어요. 이게 5개에 한 1,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이 연필 교정기를 사다가요, 이걸 이렇게 여기 큰 홈이 있고 작은 홈이 있어요. 여기 큰 홈으로 이렇게 연필을 끼워요. 끼워서 조금 올려요.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돌리면 된답니다. 이게 이 정도 돌렸죠, 그죠? 이 정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홈이, 큰 홈이 3개 있어요. 근데 아주 큰 홈이 하나 있고요, 작은 홈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홈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대요. 그리고 작은 홈에다가 나머지 두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대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쓰게 하면 돼요. 근데 또 요즘은 연필이 이렇게 잘 나와요. 이렇게 아이들이 손잡기 좋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놓으냐 그러면요, 이렇게 지금 이 두 연필, 여기 노란 연필은 국산 연필이고요. 이게 여기 돌기가 있는 연필은 파브카스텔이라고 외국 연필이에요. 근데 둘 중에 이렇게 이런 연필들을 가지고요, 이 돌기가 있으니까 땀이 덜 차겠죠. 훨씬 또 그립감이 편하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세 손가락을 딱 잡기가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필 잡는 법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지 아이들이 힘이 드니까 자꾸만 주먹으로 잡고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렇게 잘못 습관이 들면 나중에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쓰는데 아이들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아이들은 글자를 몇 자 안 써도 손가락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손가락 이렇게 마디뼈 빼고요, 마디는 이렇게 피하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지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손이 빨리 풀려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조금 쓰고 또 다시 마사지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적응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아이들은 한 줄을 써도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에게 연필을 잘 잡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필들은요, 우리나라 연필들인데 정말 우리나라 연필들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0자루에 뭐 2,000원도 하고 3,000원도 해요. 그럼 한 자루에 200원 내지 300원 밖에 안 돼요. 정말
가성비 좋고 그 퀄리티를 생각하면 쓰기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정말 좋은 연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연필을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또 좋은 연필을 찾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연필로는요, 블랙윙 전설의 연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연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연필은 뭔가 포스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이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 제가 이 연필을 이렇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여기 몽땅 연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병 2개 이만큼 만드는데 제가 한 4, 5년이 걸렸어요. 여기 한 병을 한번 부어볼까요? 여기 안에 몇 자루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 연필이. 그래서 이 한 병 만드는데 한 3년이 걸렸어요. 이 작은 한 병을 만드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27자루가 들어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 이제 블랙윙, 화이트도 있고요. 검정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연필이 문구점에 가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한 연필이 이렇게 블랙윙,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 그레이 컬러였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사면 되지만 이 연필을 인터넷으로 사려면 그냥 닷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몇만 원씩 연필값으로 지불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문구점에 가서 이 연필을 사는데 처음에는 제가 2,3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한 자루에. 근데 어느 날 2,500원, 2,700원이 되더니 지금은 제가 3,000원을 줘야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몇만 원씩 주고 사는 것보다는 한두 자루씩 이렇게 부담 없이 제가 이 연필을 사서 쓰고 있는데, 이 연필은 주개가 이렇게 리필이 돼요. 끼웠다 뺄 수가 있어요. 근데 리필이 된다고 이 주개를 제가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폼으로 제가 이 주개는요, 이렇게 끼워서 그냥 쓰고, 보통 연필 주개를 쓸 때는 일반 대생하는 연필, 이 주개를 쓴답니다. 이 주개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이 주개를 쓰는데, 블랙윙은 제가 써보니까 정말 속도감이 좋고 진하면서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영국에서 나왔다 그래요. 영국에서 나왔는데 88년도에 단종이 되고 그 후에 일본에서 복각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 연필들은 일본에서 복각해서 만든 연필이에요. 근데 이 연필은 제가 써보니까 2비에서 4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하고 부드럽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부드러우니까 힘이 좀 덜 들겠죠? 근데 너무 물러가지고 제가 어떤 글을 쓰고 보관할 때는 이 연필이 잘 뭉개지더라는 거예요. 손이 조금만 실수해서 스치더라도 연필이 뭉개지기 때문에 제가 이 연필로 작품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걸로는 잘 안 해요. 그냥 가지고 다니거나,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다니거나 그냥 필기구로 쓸 때, 그리고 버릴 때 필기구로 써서 그냥 버려도 되는 거, 그런 거 할 때 이걸 쓴다는 거예요. 제가 블랙윙 다음으로 좋아하는 연필이요, 여기 하이유니예요. 이 하이유니는요, 일본 미츠비시 연필 주식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연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가지고, 원래 일본이 문구리 강국이잖아요. 근데 유럽에 비해서 유독 내설 만한 연필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만든 연필이 이 하이유니인데, 여기 연필 회사에 들어오면 신입 직원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연필을 칼로 깎는 일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하이유니를 써보니까요, 이 유니는 하이유니하고 유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높은 사람은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유니는 여기 노란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금테를 둘렀죠. 그래서 요게 하이유니인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거 아마 2,000원 좀 넘게 줬던 것 같아요, 하이유니는.
그리고 2B나 4B 같은 경우는 대생을 하기에 좋은 연필이기 때문에 저는 필기구로 쓸 때는 주로 HB를 사서 써요. 그래서 이 하윤이 HB를 사서 써보니까 굉장히 그립감이 좋고 부드럽고 진해요. 그리고 잘 뭉개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기구로서는 아주 좋아하는 연필이랍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쓸 때도 꼭 이 하윤이를 좀 애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성비가 아주 좋은 연필로요. 여기 연필이 있어요. 마스타필이라는 연필인데요. 이 연필은 제가 마트에 가서 노브랜드 코너를 들어가니까요. 이 마스타필 연필이 있더라고요. 이게 블루 컬러, 그린 컬러 두 가지로 놓는데 블루 컬러는 EB고요. 그린 컬러는 HB예요. 근데 연습할 때는 EB로 써도 괜찮잖아요. 근데 작업을 할 때는 여기 HB로 써야 되겠죠. 근데 두 연필 다 정말 좋았어요. 가격도 6자루에 4,000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필을 굉장히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연필이고 정말 심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사서 썼었는데 몇 달 전부터 노브랜드 들어갔더니 이 연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필이 언제 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사둘 걸 하고 약간 아쉬움이 있는 연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루비나또 연필은요, 검은색 바디에 위에 스와로프스키 스톤이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문구점에 갔더니 이게 색색별로 있는데 너무너무 반짝거리면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필을 사서 써봤는데요. 이쁜 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연필심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 말하자면 폼생폼사? 정말 근데 이쁘기는 정말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쓸 때는 흰 종이와 검은색의 펜, 검은색의 활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색감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만약에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그죠? 제가 이 연필을 가지고 글을 써보니까요. 이렇게 시선이 한 번씩 옆으로 살짝살짝 갈 때는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28면 커팅으로 된 스와롭스키인데 그 반짝임이 내 마음에 굉장한 짧은 순간이지만 즐거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필을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연필을 테이블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근데 스톤이 날아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스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통에 꽂아뒀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무도 이 연필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필도 2,000원을 넘게 주고 샀는데 비싼 연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산에 가서 깃털을 하나 주워왔어요. 새 깃털을요. 반짝반짝하는 윤기가 있는 깃털을 주워와서 샴푸로 씻어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말려서 알코올로 살짝 소독을 한번 했어요. 다 닦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쁜 색실로 감아가지고 끝에는 이렇게 본드로 살짝 칠해서 붙여놨더니 아이들이 이 연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은요 좀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글을 쓸 때 잠깐 한눈을 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한 번에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더 하죠. 그래서 이 깃털 연필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아이들이 이거를 얼굴에 대보기도 하고 팔에 문질러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연필은 우리 학생,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본드를 다루기가 조금 위험하니까 끝에는 테이프로 이렇게 칭칭 감아왔어요. 그래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연필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인기가 있는 연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필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만들 수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 자루의 감나무 연필은요. 지인이 만들어준 연필이에요. 감나무를 잘라서 그걸 삶았대요. 삶아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연필을 만들었는데 앞에 두 자루는
껍질을 안 깐 거고요. 하얗게 된 연필은 껍질을 까서 만든 연필이래요. 근데 이제 괜히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교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기 연필심 삐져 놓은 거 보이시죠? 그래도 참 재밌잖아요. 그죠? 이 연필을 제법 꽤 많이 썼어요. 아이들이 이 연필을 필통에 꽂아 놓으면 항상 이 연필부터 먼저 꺼내서 써요. 뭔가 자연 친화적이면서 뭔가 재밌는 놀이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이들 느낌에. 그래서 이 연필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보통 몇 점 못 써서 손이 아프다고 이 연필을 내려놔요. 그래도 처음에 집는 연필은 꼭 이 연필이에요. 그래서 이 연필로 아이들과 참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가졌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몽땅 연필은요, 참 이쁘죠, 이거, 그죠? 이렇게 이 두 통을 만드는데 한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항상 오면 이 몽땅 연필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연필을 하나 꺼내서 써봐요. 써보고 또 집어넣고. 어떤 아이들은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고 사정해요. 근데 제가 몽땅 연필은 절대 안 준다 합니다. 그 대신에 새 연필은 가끔씩 이렇게 이쁜 일을 할 때 제가 새 연필은 하나씩 주죠. 그래서 이 몽땅 연필은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추억도 있고 뭔가 내 정성도 들어간 것 같고 하여튼 이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몽땅으로 여러분들도 만드셔가지고 병에 이렇게 소중하게 한번 보관해 보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몽땅 연필을 볼 때면.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은 좋은 외국 연필들도 있죠. 그죠? 국산 연필들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나라 그 연필도 좀 이렇게 블랙윙이나 하유니처럼 정말 연필심도 좋고 이렇게 디자인도 멋있는 연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연필을 선물도 하고 싶고 쓰고 싶고 그래요. 정말 연필만큼은 좀 이렇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필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자, 여기 아이들이 연필을 몽땅으로 만들거나 또 좋은 연필은 오래 쓰고 싶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연필 캡을 이용하면 좋아요. 근데 이 연필 캡 같은 경우는요, 5개에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이 연필 캡이나 이 연필 캡 같은 경우는요, 이게 산 게 아니고 이거 붉은색 이 연필 캡은요, 제 립스틱 그 브러쉬 뚜껑이에요. 그리고 이 캡 같은 경우는요, 제 아이 펜슬 뚜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산 것보다 이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씩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붙이기도 하고 하나씩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놀이처럼 가지고 놀면서 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저학년 아이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펜슬 뚜껑 같은 거 그런 거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연필에다 끼워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 이동할 때는 연필심 있는 쪽으로 저걸 끼워주시면 연필심이 잘 안 부러지겠죠. 그리고 여기 가죽으로 된 이 연필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문구점에 갔더니 하나에 2,000원씩 하더라고요. 이거 리얼 가죽이에요. 근데 정말 이쁘잖아요. 2,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랙윙을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선물을 줄 때 이렇게 한 자루씩 선물을 주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방은 명품이 아닌데 내 가방 속에 명품 있다. 명품 연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쁘죠, 그죠? 이거 다 해서 연필 3,000원, 가죽 케이스 2,000원이에요. 제가 뭐 연필 광고하는 사람 같네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저는 선물도 주고요.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연필 한 자루도 아이들이 귀하게 쓸 수 있고 또 전략하는 그런 정신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이 연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좀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절대 함부로 연필을 막 다루지 않아요. 싹은 비싹은 귀하게 여기고 그 연필을 이렇게 또 이쁜 깍지들을 끼워서 연필 캡들을 끼워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필 가지고 참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연필 잡는 법과 제가 연필에 대한 얘기를 긴 시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